네, 한 주간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관련된 내용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진단 시간이고요. 뉴스 진단 시간은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네. 다카 폐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 한인사회에도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뭐 그런 관련된 소식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이 다카가 어떤 프로그램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카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분이 불분명한, 이를테면 이제 불법 체류자들, 그 이민자들 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불법으로 미국에 비자 없이 온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잘 살려고 뭐 무슨 생각에 왔겠지만, 그래서 불법 신분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 가슴에 안고 등에 업고 손목을 쥐고 온, 이를테면 미성년자,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부모 의지에 따라서 미국에 왔는데 이 사회의 정상적인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자라났는데, 어려서부터 미국에 그런 어린 사람들은 자라났는데 말도 영어만 하고 미국에 다 살았으니까 미국에 적응이 다 되고 미국 시민인데, 미국이 자기 나라인데 단지 신분 문제 때문에 고등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학교를 다녔는데 이 대학에 가려고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누구냐? 나는 내 나라가 없구나, 이거죠. 겉으로 보기엔 진짜로다가 누가 봐도 미국인인데. 이런 사람들도 불법이기 때문에 추방 대상이 됐어요. 어디로 추방됩니까?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지구촌에. 미국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안 된다, 이 사람들 추방되는 거를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연기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추방을 연기시키는 거. 누구를? childhood arrival이라, 어린아이 때 미국에 온 사람들이 추방되는 거를 연기시켜주는 특별한 대통령 명령으로, 법은 아닌데 명령으로다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2012년 6월이죠.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그 대통령 명령으로 이 다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우리한테 좀 이렇게 안도감을 줬던 겁니다. 한 90만 명의 그 미국 시민들이 이거의 수혜자고 지금 그러고 왔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화요일 날이죠. 이게 이제 폐지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오바마 정부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주시긴 하셨지만요.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사실 미국이 이민자의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미국에 살고 싶어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다. 이게 근현대화된 미국 시민사회의 양식 있는 목소리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국을 INS라, 서비스라 그랬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기관이 이민국이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2001년 바로 이제 한 이틀 남았는데요. 9.11 테러 났죠. 테러를 난 다음에 미국이 화가 났는데 이민자들이 이 테러를 일으킨 것 같은 그 책임이 이민자로다가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났었어요, 처음에. 한동안 갔습니다, 그게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이 지도급들이 이민자 사회가 불안하다, 의심이 많이 간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민 사회를 좀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논의가 나고 여론화돼 가지고서 처음 어떻게든지 그러려면은 신분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민자 사회에 서류 미비자와 서류 완비자, 구비자로 나눴죠. 옛날엔 서류 미비자라 그랬어요. 진짜 서류가 미비됐어요. 여기서 살려면 이 서류 내라, 저 서류 내라. 테러 이후에는 이게 불법이라고, 일리걸이라고 됐죠. 넌 다큐멘트가 일리걸로다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좀 화가 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국토안보국이 생겼죠. 이게 서비스 기관이 시큐리 기관으로 안보 문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불법 체류자들을 구분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추방을 해야 된다는 논의 때문에 이걸 구제하려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뭐 저 게스트 워커 법안이라든지 일괄 사면이라든지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죠. 그게 2001년, 2002년, 2003년서부터 나올 때에 친이민적인 입장을 갖는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들을 구분해서 추방을 시키는데 그 설명드렸던 것처럼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기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미성년자 때에 부모 손에 이끌려서 온 어린애들 이게요 고등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면 1년에 한 7만 명씩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6만 7천 내지 7만 명씩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영주권을 주자. 그렇게 해서 법안으로다가 제안된 게 드림 액트라는 게 그겁니다. 네네. 드림 액트는 영주권을 주자였었는데 이게 공화당이 다수당일 때는 어림도 없다가 2006년에 민주당이 다수당했어요. 의회가. 그런데도 다수당이 됐는데도 2007년, 2008년서부터 이게 통과가 안 되다가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취임해서 공약을 했죠. 드림 액트. 드리머들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미국을 살리는 거다. 어릴 때 이 다카의 수혜자들이죠. 그래서 이 드림 액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주권 주는 거는 법안을 만드는 게 통과가 안 되니까 도저히 그리고 2011년, 10년 지나가니까 다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드림 액트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점점 없어지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추방은 막아주자. 그렇게 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6월 달에 대통령 명령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2012년 6월 달에 그 대통령 명령으로 그때 2012년 6월 달에 어떤 기준을 2012년 6월 현재 31세 이하이면서 그때로부터 6년 동안 쭉 6년 이상 미국에 그 거주한 사람이고 16세 미만일 때 미국에 온 사람 드리머죠. 드리머. 이런 사람들을 추방을 유예시켜 줄 테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신고해라. 그러니까 다카 수혜자로 신고를 한 거예요. 네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불법 체류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정부를 믿고서 신고를 한 거예요. 수혜자들이. 그때 한인들 신고한 사람 1차 신고한 사람들이 한 8천 명이 되죠. 네네. 예, 그 2년마다 이걸 갱신을 하는데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그 다카 이거를 행정명령이 내린 이유가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거를 드림 액트가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거라도 한 그런 그 속뜻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 뭐 지금 뭐 말씀을 뭐 주시기는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좀 더 그 한인들의 규모에 관련해서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그 한인들의 규모가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어느 정도로 추산된다고 보시나요? 그 다카 수혜자만 할 때는 말씀드렸듯이 전체 이민자 사회에서는 한 80만 명 이상이 수혜자고 지금 다카 수혜자고요. 네네. 한인 사회는 1차 신고를 할 때에 한 7,500에서 한 8,000 명이 신고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더 2년마다 갱신할 때 2년 때에 한 사람도 있고 4년 때에 한 사람이 있고 2012년이니까 14년, 16년에 이제 신고를 한 걸 하면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가장 그 관심을 갖고서 연구하는 학자나 이민 관련한 학자나 이민 변호사들 얘기하면 16,000이나 17,000명 정도 이상이 된다. 한인 수혜자가. 여러분들 16,000이나 17,000명이라 그러면은 한인들이 대개 뉴욕이나 LA 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놓고 볼 때 뉴욕에도 말은 못하지만 이 다카가 지난 화요일 날 대통령이 폐지시킨 다음에 이 좌불 안석인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을겠다. 그 사람들만의 걱정이 아니고 이 같은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한인 사회가 다 같이 걱정해주고 함께 이거를 케어해야 될 부분이다. 이제 더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를 이제 뭐 이 같은 취지에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행정명령이 내려진 건데 최종적으로 이렇게 폐지를 결정한 이유는 어떤 걸로 보시나요? 지난해 제가 트럼프 대통령 프라이머리 쫓아다니면서요. 웬만하면 이걸 공약으로 다 내세웠어요. 네네. 여러분 드림 액트라는 거 어림없습니다. 미국이 어려운데 왜 우리가 미국 시민도 아닌 사람들한테 돈을 씁니까? 여러분 뭐 그 오바마 대통령이 선심 쓰듯이 무슨 다카라고 나왔는데 나는 취임하자마자 폐지하겠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선거 공약이었어요.
선거 공약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서 거기에 쏠려가지고서 백인들이 나서가지고 트럼프의 지지 기반은 그걸 원하죠. 첫 번째는 트럼프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가 약속한 선거 공약이었고, 두 번째는 이게 그 트럼프가 취임해서 지금까지 올 때에 이런 측면으로다가 반이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겉으로 드러난 대도시 중심의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여론은 부정적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 지지 기반에서는 결속이 되고 확대가 된 거를 확인을 하죠. 그러니까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트럼프 캠프 핵심들은 계속해서 이거를 하라고 하죠. 해보니까 반이민 정책들은 오히려 지지 기반이 강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실 맨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반이민 행정명령을 막 내릴 때 불체자들을 검문해서 체포해가지고 추방시킵시다. 6개 나라는 비자를 주지 마. 입국 거부를 합시다. 막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이런 거요. 드림 액트라든지 이 드리머들을 추방시킨다는 거는 이건 누가 봐도 비인간적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어딜 가요, 추방하면? 미국 시민이고, 야, 이 사람들이, 그리고 이 드리머들이 나와가지고 그나마 이런저런 식으로 다 일을 해가지고서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드림 액트나 다카에 관해서는 폐지라는 게 비인간적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지 않고 막 그러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린 참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다카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 폐지 명령은 안 내릴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볼 때는 불법 체류자들을 추방시키는 거,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그리고서 멕시코 뭐 거기에 뭐 이 울타리 쌓는 거 이런 거보다 이 잡아가지고 골라서 잡아가지고 추방 이게 어려운데 이거를 하려면 더 어려운 걸 한번 배팅을 하면은 이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결국에 추방을 시키려면은 다카 폐지를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전략적으로 이걸 대통령 명령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한쪽에 왔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것만 있으면 이게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 선거라는 거는 모든 게 폴리틱으로 결정을 합니다. 내 지지 기반. 그러니까 이 다카 폐지를 보면 여러분 미국 사회는 얼마나 걱정이 되냐면 모든 게 국가가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백인과 비백인이. 우리가 그 샬럿스빌 사건 봤죠. 그 다음에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이민자와 백인과 이 소수와 다수와 얼마나 이 걱정이 되는 겁니까? 지금 트럼프 지금 하는 모든 게 이 폴리틱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기간을 6개월 한다. 그래서 이게 지난 화요일 날 우리말로 하면 창피하니까 사실 방송 용어는 아니지만 한번 써보면 너무 화가 나죠. 우리말로 하면 쪽팔리니까 방송 용어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본인이 못했어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데 그 전에 아침에 무슨 트위터에 올렸냐면은 대체 법안을 만들어라. 다카, 뭐 이건 뭐 나쁜 거, 그렇지만 난 폐지한다. 오바마 흔적 지우기입니다. 오바마가 했던 거 나 보고 싶다. 이거 폐지시키는데 대체 법안을 만들어라. 6개월 내로. 6개월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트위터에 의회야 다카 치고서 일해라. 이랬습니다. 이게 저 트럼프 대통령의 아주 티피컬한 이 제스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다카 폐지 결정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법 체류 이 청년들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6개월 유예 기간 동안에 의회에서 법안으로다 이거를 구제하는 어떤 옵션이 생기지 않는다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배팅을 한 이민자 관련해 배팅한 결과를 가지고서 보궐선거 3군데서 다 트럼프가 싹쓸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회는 뭡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다수인데 이걸 하겠어요? 자기 유권자들 보면은 한 드림 액트를 지금 통과시키려고 상정되면 이번에도 상정이 됐는데 한 120명 하원에서 찬성하는데 겨우 공화당 의원들 2명이에요. 가능성이 없죠. 그래서 6개월 내로다 이게 뭐 유예 기간인데 여기에 다른 그 조치가 안 생기면은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는데 얼마나 정부를 믿고 신고를 했는데 나 여기 있다. 근데 불법 체류 추방 대상이다. 알려준 꼴이 되죠. 참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냥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카 폐지로 인해서 그 예상되는 피해가 있다면 어떤 거를 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카 수혜자들이 지금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요. 네. 예, 이 어릴 때, 오래전에 어릴 때 미국 왔는데 이 영주권을 받지 못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그 살다가 왔으니까 좀 나이 어린 어린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추방 대상에서 도망가려고서 어떤 사회에 그래도 양지에 있던 음지로 다 가죠. 사각지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불분명한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 이게 범죄화될 가능성이 큰 거죠. 두 번째는 이미 성년이 되고 40대 중반 나이에서도 성년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서 세금 많이 내고 사실 이 다카 수혜자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을 가지고서 사회보장세라든지 메디케어에 관련한 세금을 내는 게 거의 한 470억 불이 된다 그럽니다. 1년. 이거 그 세수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무슨 이익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표 찍어주는 사람들 이런 거지 이렇게 보면 이런 게 가장 전체적으로다가 피해가 되는 거고서요. 그 다음에는 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 나는 수혜자가 우리 애들은 괜찮으니까 나는 합법 치료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트럼프 반이민이라는 건 합법 비합법이 아니라 이민자들을 갖다가 압박하는 겁니다. 영주권 줄 때 이제 어려워지죠. 시민권 받으려면 더 어려워지고 반이민 분위기 괜찮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 수혜자들도 정상적이고 아주 당당한 미국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각지대로 간다는 자체가 건강한 시민사회에 있어가지고서는 굉장한 데미지고 그리고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가는 이런 영역이 커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카 폐지 후에 그 16개 주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그 다카 폐지 위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현재 언론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여론이 이제 그래도 16개 주에서 이게 폐지가 그 부당하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항소를 하겠다고서 해가지고서 실행을 안 한다 그러지만은 16개 주 나오기 전에요. 10개 주에서는 폐지하라는 얘기를 벌써 연대해가지고서 올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두 나라가 되는 겁니다. 10개 주는 뻔해요. 엘라베마나 아칸소나 뭐 미시시피나 다 그러니까 레드 스테이트죠. 공화당 지지 기반의 주고 16개 주는 이제 대도시 중심의 민주당 주고요.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16개 주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상대 당인 민주당이 뭔가 좀 결연하고 그래도 민주당의 아젠다를 지켜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리더십을 만들고 뭔가 좀 그 전략을 갖고 하면은 좀 믿겠는데 이 민주당도 뭐 못지않게 좀 지금 좀 헤매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좀 강감한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네 그렇군요. 네, 지금 그 여러 말씀 주신 걸 보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이 참 큽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우린 좀 전망을 했어요. 반이민 분위기라는 게 계속 확대되고 거세질 거다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이거를 해서 무슨 대체 법안을 만들고 너무 지난하고 그럴 겨를이 없고서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남미개들이 하는 방식을 우리가 좀 엿봤죠. 뭐냐면 남미개들이 대부분 캐톨릭 신자 아닙니까? 대개가 성당을 나가요. 그러니까 남미계 그 불법 체류자들을 다 품고 있는 이 성당에서는 종교기관이 뭡니까? 사회적으로 범죄자도 들어오면 감싸주고 해결해주고 이거를 살려내고 이게 이제 종교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남미계들이 많이 있는 성당 같은 데서는 이민자 보호 선언을 다 했잖아요. 생츄리 처치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이민 오갈 데 없고 추방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케어해줘야 되겠다. 보호해야 되겠다. 여러분 쫓기는 사람은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서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참여센터는 이제 교회를 순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우리 한인사회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교회가 보호죠. 목사님들이 로만 칼라를 하시고서 이민국 직원이 오면 야 이놈들아 이 사람 잡아가려면 나도 같이 잡아가라 이렇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이게요. 미국의 투쟁이 이렇게 되어 왔어요. 왜냐하면 이 범죄자가 아닌데 정당한데 이 다수가 횡포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건 저스티스죠.
그러면 저스티스가 사회에서 몰릴 때는 이건 이제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우리 굉장히 많은 한인사회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분명히 이런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이거를 벌써 우리가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선언을 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많이 오고 있어요. 이 사회적으로 공개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은 그럼 교회에서 보호해주고 인케이스 어떻게 되면은 저희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이제 종교적 용어로 교회에서 하면 어린 양 아닙니까? 잡아가려면 나도 같이 잡아가세요. 여러분 테러 이후에 뭐 이민자들 추방 바람이 확 2003년 4년 날 때요. 성당의 신부님들이 불법 체류 난미개들 잡아가니까 막 욕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길거리에 두루놓잖아요. 그 신부복 입고서. 지금 이민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무슨 법안으로 뭐 보호하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되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이런 분들의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시키고 손을 잡아주고 보호하는 그렇기 때문에 생츄리 처치가 그겁니다. 교회가 이런 분들을 보호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하자. 우리가 겨우 생각하는 게 지금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하고 한인 사회가 그리고 이게 불법 체류자들의 하나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뭐 큰 틀에서는 뭐 수도 없이 우리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주장하지만 정치력입니다. 정치 게임 아닙니까? 정치력. 그러니까 민주당, 공화당은요 아무리 우리가 친이민 정책을 해도 이미 잘 보여도 이민자들이 거의 한 75 내지 80%는 민주당을 찍으니까 반임으로 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양극화라는 거에 대한 이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오래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내년도 중간 선거에서 하원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고 나면은 이런 것이 좀 완충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때를 위해서 정치 참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커뮤니티에 서로 돕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도 이민자 권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같이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의 힘이 너무 셉니다. 이런 다른 기관들보다도 그러니까 역할도 좀 있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고민해보고 뭐 참 궁색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 한인 동포 사회에 이민 전문을 하는 변호사를 이 케이스가 한 20여 분 이렇게 엮었어요. 그래가지고 법률적으로다가도 우리가 어려운 분들 이제 도와드리고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오고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히 안정되고 좀 괜찮은 분들이 어려움을 나눠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우리 시기에 우리 한인사회가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다카 폐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